새벽 2시 평양 외곽의 한 아파트. 철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북, 귀에는 이어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서울의 밤거리, 네온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환하게 빛나는 빌딩들. 믿을 수 없어. 철수의 손이 떨렸다. 3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바로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보이부 특유의 노크 소리. 김철수 동무, 문 열어. 철수의 심장이 멎었다. 황급히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렸다. 보이부 요원 3명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철수를 비췄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을. 역시 적발됐군. 요원이 노트북을 빼앗았다.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다. 김철수, 반국가적 영상물 시청. 체포한다. 철수는 무릎이 꺾였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3개월 전, 평양 시내의 한 공장. 철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에는 의무학습, 한 달에 한 번 집단 영화 관람. 30살, 결혼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공장 화장실에서 동료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철수야. 응? 너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철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런 대화는 위험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속삭였다. 나 물건 하나 구했어. 물건? USB, 남조선 드라마, 영화, 뉴스. 다 들어있어. 철수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알아. 하지만 철수야.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궁금했다. 늘 궁금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굶주린 남조선 인민들, 미제의 압박을 받는 세계. 정말 그럴까? 한 번만 봐. 한 번만. 그리고 결정해.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검은색, 손가락만 한 크기. 오늘 밤 10시. 내 집으로 와. 조심해서. 그날 밤 9시 50분. 철수는 민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아파트 3층. 복도는 어두웠다. 노크를 했다. 2번. 약속된 신호. 문이 열렸다. 민호가 재빨리 철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왔구나. 방 안에는 민호 외에 2명이 더 있었다. 공장 동료 영수와 성호. 너희도? 응. 우리도 궁금했어. 민호가 커튼을 꼼꼼히 닫았다. 문틈에 담요를 끼워 넣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준비됐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폴더들이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뭐부터 볼까? 뉴스. 진짜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어. 민호가 뉴스 폴더를 열었다. 최신 한국 뉴스가 재생되었다. 화면 속 앵커가 말했다. 오늘 서울 시내 기온은 영하 5도, 출근길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뉴스. 하지만 4사람은 숨을 죽이고 봤다. 화면 속 서울. 빌딩, 자동차, 사람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저게 남조선? 영수가 중얼거렸다. 굶주린 인민은 어디 있어?
미군의 압박은 다음 영상. 한국 드라마였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속 서울. 화려한 아파트, 고급 음식, 자유로운 대화. 그리고 드라마 속 북한 장면이 나왔을 때 네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저게 우리야? 화면 속 북한은 낡고 어둡고 통제받는 모습이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화면 속 북한과 자신의 현실이 너무 비슷했다. 1시간이 흘렀다. 2시간이 흘렀다. 네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봤다. 한국의 거리, 한국의 음식, 한국의 자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껐다. 방 안은 침묵이었다. 이게 진짜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다. 너무 구체적이야.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30년간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 집에 가봐야겠어. 철수가 일어났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민호가 USB를 꺼냈다. 이거 가져갈래? 혼자 더 보고 싶으면. 철수는 망설였다. 손을 뻗었다가 걷었다가 다시 뻗었다. 일주일만. 일주일 후에 돌려줄게. USB를 받았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영상들이 떠올랐다.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풍요로운 음식들. 정말 저게 진짜일까?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기계를 돌리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들 뿐이었다. 저녁 7시. 퇴근. 집으로 가는 길에 국가 선전 포스터가 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부강하는 조국. 철수는 포스터를 오래 바라봤다.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보던 것. 오늘은 달라 보였다.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수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식탁 위의 밥. 옥수수가 섞인 밥. 무국. 김치. 어제까지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화면 속 한국인들이 먹던 음식들이 떠올랐다. 고기, 과일, 다양한 반찬들. 철수야, 왜 안 먹니? 아, 네. 먹을게요.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철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다.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자.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를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하루.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자유롭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구나. 철수는 중얼거렸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음 영상. 한국의 대학생 일상.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책을 읽고 꿈을 이야기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0년. 철수의 나이.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꿈을 꾸는 나이. 하지만 여기서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다시 공장에 가는 것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정이 넘었다. 철수야, 불 꺼. 어머니의 목소리. 철수는 황급히 노트북을 껐다. 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수는 밤마다 USB를 봤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뉴스.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봤다. 점점 중독되어 갔다. 그리고 점점 더 현실이 괴로워졌다.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선전 방송. 위대하신 장군님의 귀를 막고 싶었다. 집단 학습 시간. 자본주의의 타락한. 웃기지도 않았다. 화면 속 한국은 타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가 다가왔다. USB 가져왔어? 아, 미안. 조금만 더. 철수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해. 알았어. 이번 주말까지만. 하지만 철수는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 더 보고 싶었다. 더 알고 싶었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밤. 철수는 또다시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는 탈북자 인터뷰를 선택했다. 화면 속 한 여성이 나왔다. 30대쯤 되어 보였다. 저는 5년 전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지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울먹였다.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철수의 가슴이 뛰었다. 나도 나갈 수 있을까?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영상은 탈북 루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 두만강, 압록강, 중국, 동남아, 그리고 한국.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위험하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이 성공합니다. 철수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2시가 넘었다. 바로 그때였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철수는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보이부다. 문 열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신고했지? 지금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철수는 황급히 노트북을 껐다. USB를 빼냈다. 어디에 숨기지? 침대 밑? 아니, 뻔하다. 책장? 아니다. 창문 밖? 3층이다. 던져도 찾을 것이다. 콰당. 문이 부서졌다. 보이부 요원 3명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 불빛이 철수를 비췄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USB를. 역시 적발됐군. 요원이 USB를 빼앗았다. 노트북도 압수했다. 김철수. 반국가적 영상물 시청 및 유포. 체포한다. 철수의 팔이 뒤로 꺾였다. 수갑이 채워졌다. 방 밖으로 끌려나갔다. 복도에 이웃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철수야, 철수야. 어머니, 제 아들을 놔주세요. 제발. 하지만 요원들은 무표정했다. 같이 사는 가족도 조사 대상이요. 어머니까지 끌려갔다. 보이부 지하신문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한쪽 벽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철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김철수. 30세. 평양 제23 공장 노동자. 신문관이 서류를 읽었다. 적발 내역. 반국가적 영상물 시청. USB 소지. 그리고 그가 노트북을 열었다. 시청 기록을 확인했다. 총 34시간 분량. 한국 드라마 12편, 영화 8편, 뉴스 수십 건, 그리고 신문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 탈북 루트까지 검색했군.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도주를 계획했나? 아닙니다. 거짓말. 그럼 왜 탈북 루트를 봤나?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신문관이 책상을 쾅 쳤다. 조국을 배신하려는 반역자가.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USB는 어디서 구했나? 침묵. 대답 안 하나? 신문관이 일어났다. 철수에게 다가왔다. 동료가 줬을 것이다. 누구지? 이름을 대. 혼자 구했습니다. 거짓말. 뺨을 때리는 소리. 철수의 고개가 돌아갔다. 다시 묻는다. 누가 줬나? 모릅니다. 또 한 대. 입에서 피가 흘렀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냐? 신문관이 전화를 들었다. 김철수의 어머니를 데려와. 철수의 눈이 커졌다. 안 돼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말해. 누가 줬나? 철수는 눈을 감았다. 민호, 영수, 성호.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하면 그들도 끌려온다. 가족들도 끌려온다. 모릅니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끌려왔다.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철수야. 어머니. 철수가 소리쳤다. 의자를 흔들었지만 꿈쩍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USB를 준 사람이 누구냐? 신문관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다. 대답 안 하면 어머니가 대신 고통받는다. 제발. 어머니는 놔주세요. 이름을 대. 철수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최민호입니다.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신문관이 웃었다. 좋아. 계속 말해. 최민호 외에 또 누가 있나? 이영수, 박성호. 하나씩 이름을 댔다. 배신자가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3주 후. 인민재판소. 철수는 피고석에 서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방청석에는 공장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김철수는 반국가적 영상물을 시청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도주를 계획했다. 이는 조국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인민의 단결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잠시 침묵. 피고 김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철수는 무릎이 꺾였다. 45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범 최민호, 이영수, 박성호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민호의 어머니였다. 또한 피고의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되며 지방으로 이주 조치한다. 어머니도 끝났다. 평생을 살던 평양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재판이 끝났다. 철수는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다. 민호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철수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들은 끌려갔다. 다른 방향으로. 오부 수용소 10분. 평안남도 개천 수용소. 철수는 최수가 되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탄광에서 12시간 노동. 저녁은 옥수수죽 한 그릇. 한 달이 지났다. 철수의 몸무게는 10kg 줄었다.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다. 밤에는 좁은 막사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잤다. 20명이 한 방에. 어느 날 밤, 옆 침대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이, 무슨 죄로 왔나? USB. 남조선 영상을 봤습니다. 아, 그거.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같은 죄야. 10년 전에 들어왔지. 10년이요? 그래. 이제 5년 남았어. 철수는 절망했다. 15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후회하나? 노인이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왜? 적어도 진실을 봤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평생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여기 있는 게 나아.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다. 막사 천장 틈새로 별이 보였다. 저 별들도 남조선에서 보이겠죠? 철수가 물었다. 그럼. 같은 하늘 아래니까. 언젠가 나도 저 별 아래 자유롭게 걷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노인이 말했다. 15년 후 내가 나가서 자유를 느낀다면 그게 진짜 승리야. 철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 영상들이 다시 떠올랐다.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삶. 언젠가 나도. 에필로그 15년 후 4분. 2039년 겨울. 철수는 45살이 되었다. 15년의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지방 탄광촌에 배치되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철수는 혼자가 되었다. 작은 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탄광에서 돌아오는 길에 멈춰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15년 전 수용소에서 봤던 그 별들. 아직도 같은 하늘이네. 철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수용소에서 노인이 죽기 전에 준 것이었다.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중국어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 번호로 전화해. 탈북을 도와줄 거야. 철수는 오래 망설였다. 또다시 도망치려 하다 잡히면 이번엔 총살이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 여기서 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날 밤 철수는 짐을 꾸렸다. 옷 2벌, 물, 약간의 돈. 그리고 15년간 간직했던 기억. 화면 속 자유로운 세상. 새벽 4시. 철수는 탄광촌을 빠져나왔다. 북쪽으로 걸었다. 두만강을 향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자국이 지워졌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발 한 발. 자유를 향해. 현재 북한에서는 USB, SD카드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소 5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USB를 시청합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알 권리.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